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교육용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잦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현금 흐름이 매우 많이 부족을 해서 대부분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서는 그전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으니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현금 흐름 중에 커버드컬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커버드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끝냈죠. 그래서 커버드컬이 매우 나쁘다라는 인식만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고정관념을 조금은 깨드리는 차원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커버드컬은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버드콜은 특정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영순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목적성이 없이 커버드콜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커버드콜 재원에다가 코인에다가 다시 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다 이런 패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부분에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 형태에서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으로 계속 분배금 가지고 재투자를 했었던 자산이 더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실패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목적이 무조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 커버드콜에서도 ATM하고 OTM이 있습니다. ATM은 이제 즉시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OTM은 이제 특정 기간 범위값을 정해놓고 그 이상 벗어났었을 경우에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주 안에서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매일 1%대까지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OTM 콜옵션 매도로 1%대까지 참여를 하니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대부분 수익성도 가져가면서 옵션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이제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대부분 이 전략은 실질적으로 내 뜻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1%를 초과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막 이것저것 많이 돌려보았겠죠. 돌려보았을 때 최적의 부분을 좀 맞췄다. 100% 이익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그 중심점을 좀 맞춰서 상품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이제 옵션 부분을 계속 팔기 때문에 그 옵션 부분을 이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NAV 순자산가치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티가 안 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당연히 순자산가치가 조금씩 내려가면 분배금도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극단적 예시로 1,000원이 부분으로 나왔다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분배금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얘가 이제 900원이면 옵션을 쓸 수 있는 총량이 9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배금도 조금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분배금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주가 상승 동력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내용도 좀 많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들이 이것저것 막 섞어보고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해보고 그중에 이제 완만한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2010년도에서 14년 동안 돌려보았을 때 1% OTM의 전략적인 효과가 82%를 보여주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82%를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OTM 부분 추이에서 가장 성장 동력이 다른 상품들 대비보다 10% 차이가 발생을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꼭 정답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용도 비용대로 발생을 하고 하는데, 커버드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개별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를 섞고 여기에 국채를 섞어가지고 커버드콜을 주는 형태가 있고요. 이 개별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상품인데, 액티브하게 개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디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형 커버드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지수형 커버드콜인데, 지수형 커버드콜로 해가지고 나왔던 애들이 뭐 주로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S&P 500 정도 나오게 되고, 다우존스가 있긴 하지만 하나씩 뜯어서 보게 되면 결국 S&P 500에 커버드콜을 쳐가지고 자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배당 부분에 따른 커버드콜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촘촘한 전략이 아니고서야는 저는 좀 비추하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GPIQ나 뭐 이런 QQQI나 이런 애들 기반으로 좀 서서 10% 정도 선으로만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이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주 중에 이제 보게 되면 전략을 개별 커버드콜을 썼었을 때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액티브하게 운영사가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커버드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콜옵션, 삼성전자 풋옵션, 뭐 하이닉스 콜옵션, 하이닉스 풋옵션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전략을 1번부터 9번까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왜 개별형 커버드콜 성장 동력이 좀 더 좋냐면요, 지수형은 좋던 나쁘던 통짜 아래로 그냥 옵션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좋던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상승이 좀 제한이 되어버리는 형태가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좀 더 나한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만약에 커버드콜 그 중에서 어차피 똑같이 순자산 가치가 좀 내려갈 때 부매금도 조금씩은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차피 떨어지고 조금 덜 떨어지면서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지수형 상품 중에 퀄리티 높은 걸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개별형 커버드콜은 이 9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거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오로지 회원님들하고 오로지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 아무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상승 여력 제한 종목 대상으로 콜옵션 매도를 때려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 관계상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남한테 콜옵션 매도를 쳐버려가지고 내가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거는 계속 들고 가고 필요 없는 거는 다 남한테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개별 커버드 컬의 성장 곡선이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보가 대부분 예를 들어서 디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디보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디보 같은 애들이 개별 커버드 컬이 왜 성적표가 더 좋게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동수 높은 종목 부분은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적절히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됐던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거 갖다 팔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 부분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정체 구간 섹터를 굳이 갖고 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리밸런싱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배당 나길 이전에 하게 되면 배당 프리미엄도 챙기고 그다음 옵션 프리미엄도 둘 다 챙기는 이중 수익 확보 구간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채롭게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묶음형 커버드 콜 대비보다는 오히려 개별형 커버드 콜을 쓰는 게 훨씬 더 많다, 좋다. 단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요 전략이 그나마 상품성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수명이 더 길다 이렇게 좀 지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속 가능한 모델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오히려 이제 꼭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수수료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동성 부분이 높은 추이를 사전에 일단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주요 공시 변동성이 있거나 주로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거는 사전에 좀 팔아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운용사 액티브 전략의 구성 요소에서 이런 전략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좀 그런 거까지도 이제 가져가면 두 가지 양방성이 있겠죠. 그런 위험성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꼬라 박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사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미 스타일이 다 제각각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콜옵션 매도를 쳐버려 가지고 거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여버리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형 커버드 컬이 좀 더 쓸만하다라는 걸 이번 형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꼭 커버드 컬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꼭 커버드 컬이 성적이 꼭 나쁘게 갔던 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